안녕하십니까. 저 스티데일리의 임영화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상반기 관광 시장 요약과 하반기 관광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반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수에서는 계속 수요가 부진했고, 이제 수출도 그 관세 때문에 그 영향이 있었긴 했지만, 우리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려웠던 시간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가격을 올릴 수가 없던 상황이 상반기 내내 지속이 되었잖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저는 전망하기를 3분기 또 이제 4분기로 가면 가격은 조금씩 이제 상승할 것으로 저는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요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만 이제 계속 노크를 해왔다면, 향후에는 이제 중동 시장으로 계속 노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세미나장에 그 손님들께서 많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시장의 요약과 이제 하반기 관광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관광 함께 수익성 악화 키워드 총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국내 판매가 계속 위축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해외적인 부분에서의 수출도 좀 둔화되는 부분.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수요에 대한 부분이겠고요. 또 오른쪽은 그 고원가 부담 확대, 그리고 이제 가격 인상에 지연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가격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보시면 이제 국내 판매량이 올해 1분기에는 66만 톤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23년 1분기 대비 좀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판매 역시 좀 둔화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용 강화를 수출할 때는 그 리그수가 계속 높아져야만 하는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수요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5년 상반기 평균은 약 759곳, 그리고 26년 상반기 평균은 한 725곳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도 어렵고 수요도 어렵고 그 해외 시장도 어렵고 이런 시장이 없다고 상반기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으로는 그 열량한 유통 가격 계속 상승하고 있는 흐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1분기에는 킬로그램당 한 784원 정도였지만은 지금 이제 6월 초 기준으로 한 940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들이 그 밀들에게 직접 주문을 해서 그 소재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은 유통시장에서 수입 대응제 또는 이제 열연 정품을 구매해서 이제 판매를 조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탄소는 배관제 백간을 대표적으로 좀 뽑았는데요. 이게 지금 배기입 가격인데 지금 유통 가격, 우리 스티데일리 DB센터 가격입니다. 그래서 열연 유통 가격은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또 반면에 그 제품 가격 인상이 계속 지연 또는 이제 분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관제 업체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반기에는 저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하반기에는 조금씩 이제 좀 상승해서 그게 안착되는 시기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관광 시장을 요약을 하면 단가롭게 수익성 대단히 좀 악화되었고 이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하반기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광업계 제조사 또 이제 유통사들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그린 것인데요. 그 왼쪽은 관광 상장 5개사의 종합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부터 연두색까지 지금 우하향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24년 1분기에는 5.8%이던 영업이익률이 올해 1분기에는 2.6%로 이제 급감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관광 유통사들의 영업이익률은 상장사가 없기 때문에 25년과 24년 좀 비교해보면 이렇게 낮아지는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제조사 유통사 영업이익률은 대체로 좀 하향하는 추세이고 상반기 또 이제 작년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좀 어두웠던 시기를 지나왔다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하반기 관광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그 관광은 워낙 품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우리 대외 변수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품목별로 리스크 영향을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은 그 구조관 배관제는 이제 건설 향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건설 시장 전망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리스크에 좀 취약하다. 그래서 고위험 영역으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조선용 관관은 보안 영역으로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는
그 구조관과 배관제보다는 좀 나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용 관관 쪽은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품목별로 이렇게 리스크를 나누어 보았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는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급에 대한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공급에 대한 얘기인데, 생산 능력이 계속 업체들이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생산 능력 속에서 생산량은 저는 올해 하반기는 소폭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26년의 수출용을 위한 생산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고부가 시장량 투자가 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그 명목 소비는 올해 한 306만 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북미 시장 외에도 그 중동 전쟁 이후에 재건 수요가 기대되고, 또 이제 미국과 이란 간에 지금 종전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종전이 되고 난 후에는 좀 더 그 수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격인데요. 그 조간사들의 그 스텐 강화뿐만 아니라 탄소강 강화까지 모두 다 이제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재 가격은 계속 오를 테고, 또 하반기 조간사들의 인상 기조가 계속 된다면 가격적인 부분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 생산 능력인데요. 그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생산 능력 추이를 보면 약 1000만 톤 수준이 지난 5년간 계속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산 능력은 계속 1000만 톤 수준이지만 그 생산량은 약 435만 톤 또는 434만 톤. 이 원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저는 2025년 대비 2026년에는 약 1만 톤 정도가 생산량이 좀 늘어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좀 늘어날 수 있다고 좀 보는 이유는 그 중동 재건 사업, 그리고 북미 수요의 개선, 지금 유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선과 자동차 쪽 수요가 계속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동 정쟁은 지금 전후 북구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고, 또 송유관, 또 라인파이프, 송유관하고 유전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또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또 이제 그 수요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계속 수요가 계속 살아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자동차 수요도 건설량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관광 수입은 제 전망치로는 그 41만 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분기 평균 그 왼쪽 표 처음 부분을 보시면은 약 10만 톤 수준씩 매 분기 이렇게 수입이 되어 오다가 2025년 하반기부터는 약 10만 톤 수준으로 약간 수입이 정체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입량이 좀 줄어든 이유는 하반기에 계속 수요가 별로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량이 그렇게 좀 늘어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2026년에는 그 중국의 수출 허가제, 그게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더 그 효과가 크게 발휘가 되어서 그 영향과 또 국내 내수 수요가 부진이 맞물리면서 점진적으로 그 수입량 좀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관광 수입량은 약 41만 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 수준인 42만 톤 수준보다는 한 3%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보시면은 이게 2025년 국내 업계 중국산 관광 수입 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무게목 관광 또 특수강 무게목 관광 모두 합쳐서 한 68% 정도가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용접 관광은 한 32%로 확실히 이제 무게목 관광의 수입량이 용접 관광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이제 수입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이 이제 시행이 되고, 이제 KST법도 이제 내일이면 시행이 될 텐데, 우린 그 한국의 관광산업은 워낙 이제 용접 관광 위주로 산업이 좀 집중되고 투자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게목 관광 시장을 너무 좀 등한시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그래프를 넣었고요. 그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여러분들 잘 보셨겠지만은 그 특수 탄소관이 한 2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정부가
그거를 이제 용적 관광과 무규모 관광에 투자를 하겠고, 그 이제 글로벌 1위를 도약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큰 그림인데, 정부의 큰 그림과는 달리 한국의 이미 관광 산업은 용적 관광에 투자를 강화하고 더 이상 투자할 것도 없는 이런 한계에 좀 봉착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 그 국내 생산 이런 기반이 없는 품목일수록 계속 수입은 늘어날 텐데 앞으로 계속 수입이 이제 향후에 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무규모 관광에 좀 더 투자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오히려 좀 늦었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무규모 관광 쪽에 좀 힘을 실어하는 순간이 지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관광업계 투자 계획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 포지셔닝입니다. 그 넥스트 SK 오션 플랜트 금강공원,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 분기보고서를 확인한 내용인데요. 이미 2025년 그리고 그 이전까지 관광사들 투자는 다 대부분 이제 마무리가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투자 우선순위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품목별로 보면은 구조용 관광은 투자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투자는 소극적인 반면에 부가가치도 좀 낮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오른쪽 우쪽 보시면은 그 CCUS용 관광하고 해상풍력용 관광, 이제 수소용, 그리고 관광 철탑, 그리고 인발 관광, 또 파연 관광까지 이쪽으로 이제 힘이 실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관광업계 투자 계획 역시도 대구경 쪽으로 또 해상풍력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관광 명목 소비는 저는 306만 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림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2016년에는 약 423만 톤 수준이던 게 이제 2026년에는 306만 톤까지 좀 부정적으로 좀 바라봐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수입량도 줄고 내수는 살아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의 명목 소비는 점차 이제 우하향하는 그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새로운 투자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기존에 하던 것만 잘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새로운 이제 출구 전략을 짜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7년 대비 명목 소비는 한 22% 감소가 예상이 되고, 또 이제 건설 침체 그리고 투자 위축이 계속이 되다 보니까 계속 명목 소비는 줄어들고, 특히 이제 26년에는 내수 부진 또 실질 감소의 소비는 이렇게 하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 두 번째 발표자께서 그 수요산업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 그 21년 1분기서부터 26년 1분기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 허가 면적과 착공 면적은 자꾸 우하향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2분기, 3, 4분기 갈수록 계속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설량 품목인 그 구조관 배관제 쪽 시장은 계속 어려운 시황이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 쪽과 이제 조선 쪽의 수요는 그나마 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생산량은 약 415만 대, 그리고 조선 수주량도 계속 그 전년 대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자꾸 친환경차 공장 계속 증설하고 있고, 또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수출 회복, 또 신차 효과, 이로 인해서 공장 가동률이 상승할 거기 때문에 생산량은 전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선 업계의 선박 수주량 역시 계속 LNG선 또 고부가 선박 위주로 발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조선향 수요도 좀 견조하게 하반기에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6년 관광 시장을 이끌 4대 핵심 수요처를 꼽아봤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데이터 센터 계속 이제 지어질 거고, 또 반도체 공장, 또 이제 모듈러 건축, 또 에너지 인프라 쪽으로 계속 관광 수요가 일어나고 있어서 그나마 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뭐 데이터 센터가 또 두세 개,
그리고 뭐 3년 내로는 한 20개씩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한 데이터 센터는 약 한 동을 지을 때 한 1000톤에서 1500톤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공장, 또 모듈러까지. 그래서 이쪽으로 좀 새로운 수요가 좀 일어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계속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은 계속 반도체 공장 증설하고 또 전력망, 그로 인한 송정 철탑재,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조성하고 그 반도체 공장 클러스터 조성하고 모듈러 건축까지.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쪽으로 계속 수요는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북미와 중동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동 시장으로는 계속 연간 한 100만 톤 그 언저리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미국이 한 6월 달에 50% 관세 부과하면서 하반기에 갑자기 이제 수입량이 급감했던 순간이 있었었는데, 그 위기를 다시 이제 극복하고 한 연말부터 다시 이제 올해 연초에는 계속 이제 수입량이 다시 원상복구하는 이런 흐름이 보여졌었는데, 앞으로 이 기조는 계속 이어지거나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캐나다 쪽으로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좀 희망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그 한국의 관광 기업이지만 미국에 진출한 생산 관광사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북미 시장은 계속 견조 또는 이제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동 시장에 대한 수요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이란과 오만, 카타르, 또 아랍에미레이트 쪽으로 이제 신시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 발표자께서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2025년 그 중동 시장을 보시면은 그 16만 톤 수준이 그 중동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전년 대비해서 한 2.5% 증가한 수준인데 미국에 비해서는 워낙 그 미미한 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신규 플랜트 투자 또 계속 이어진다면은 아마 이제 중동 시장에 대한 확대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 비전 2030이라고 그 아랍에미레이트 그 사우디 왕세자께서 그 사우디 비전 2030을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그 단순히 이제 사우디는 석유 중심의 국가인데 그것보다는 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자 이런 기조를 좀 보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 철도를 구축하고 또 피파 2034 피파 월드컵 그게 이제 또 사우디에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새로운 시장이 발굴되고 이쪽으로 계속 수출도 늘어날 수 있는 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월 28일에 저희가 이란 전쟁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왼쪽 보시면은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관광 수출을 보시면은 1위가 아랍에미레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약 2만 9천 톤이 판매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이라크까지 이렇게 수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달 누적으로 보시면은 그 오만으로 7천 톤, 카타르 7천 톤 이렇게 양이 전년 대비해서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종식되고 나서 다시 이제 이란 또는 이제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대가. 그래서 그 일대 수출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 한국 관광사들이 그래도 수출해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 사례로 보는 전쟁 후 관광 수출 변화인데요. 그 이라크 전쟁이 2003년에 발발을 했었습니다. 이라크에서. 그리고 IS 격퇴전도 14년 이라크에서 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2002년에 그 3,000톤의 한국이 관광을 수출을 했었는데요. 2010년에는 약 8,000톤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IS 격퇴전 이때는 2014년에 한 34,000톤의 수출이 되던 것이 19년에는 한 48,000톤 수준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 이후에는 그 이란 전쟁 이후에 이란과 그 더불어 오만 등등등 중동 시장으로 계속 확대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격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하반기에는 모든 강화 제품이 가격은 좀 상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와서 관광사들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그래서 다들 좋아지는 분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구조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조용 2mm 흑과 유통 가격입니다. 그래서 26년 1분기에는 킬로그램당 917원이던 수준이 2분기에는 한 1,040원, 또 이제 3분기, 4분기로 가면 1,070원, 1,080원까지 또는 그 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에는 1,040원 정도였는데 이걸 이제 수평을 쫙 그려보면 24년 1분기와 비교해보면 약 6만 원 정도 업이 된 상태입니다. 약 한 2년 정도가 흘렀는데 6만 원이 올랐으면 이게 잘 오른 건지 덜 오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인상폭이 다른 제품보다는 그렇게 대단히 높은 것 같지는 않아서 이런 다른 품목까지 좀 비교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에는 2분기 대비 약 30원 정도 올랐다가 이제 4분기에는 1,080원까지 또는 그 이상까지 저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업황 부진이 계속되면서 3, 4분기 들어서는 하향하면서 그 가격이 촥 꺾이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올해에는 이제 3분기에 고로사 이제 전기 수리가 있어서 소재 수급이 좀 불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조광사들이 공급량을 좀 조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조용 2mm 흑관의 유통 가격은 전보다는 좀 더 상향하는 흐름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관용 100A 백관 유통 가격 전망입니다. 그 24년 1분기 흐름부터 보시면은 올해 그 24년 1분기부터 25년 3분기까지 계속 우하향하는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26년 1분기 들어서 다시 좀 반등을 해서 그 킬로그램당 한 1,300원, 그리고 2분기에는 한 1,310원. 그래서 이제 3, 4분기 가면은 소폭 좀 상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4년 1분기 쪽에서는 계속 아파트 착공 면적이 감소하고 또 수요도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쭉 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특히 이제 2025년에는 그 흐름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서 수요 절벽 때문에 시세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았던 시기가 바로 2025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2025년 관광사들 수익성이 되게 안 좋았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026년에는 또다시 그 구조관처럼 소재 수급의 불안, 그래서 조관사들의 인상 기조, 그리고 지금 수입산 열연 AD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반기 좀 더 효과를 발휘해서 가격은 좀 상승할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북미 OCTG 가격 추이 전망입니다. 그래서 2024년 흐름을 보시면은 한 톤당 톤당 한 2,042달러 수준이었다가 한 3분기 들어서 24년 3분기 들어서 훅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에는 그 미국의 50% 관세 불구하고 수요 둔화 속에 그 하반기에서부터는 가격이 다시 좀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2026년 1분기 또 2분기로 가면은 지금 현재 이 장표는 그 제가 5월 말쯤 한 가격이기 때문에 좀 낮게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한 2,030달러에서 지금 한 2,300달러까지 좀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한 2,500, 2,6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유가가 계속 강세이고 그리고 시추도 지금 759밖에 안 되지만 계속 이제 유가가 높아지면 이거를 많이 시추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현지 미들이 계속 가격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OCTG 가격 역시 덩달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과열 경쟁, 또 이제 관광사들 수익성 악화, 그리고 성장 동력을 계속 부재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그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다들 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줄기는 그 경쟁력 약화 품목으로 철강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까지도 경쟁력 약화 품목으로 뽑았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기업이 고용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노력이 전제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특수탄소강에 2천억 원의 규모의 R&D를 지원해서 이게 이제 용접 관광과 무게목 관광까지 이제 적용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탄소강을 관광에 좀 접목을 해서 2030년까지 글로벌 1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용접 관광보다는 좀 더 무게목 관광에 좀 힘을 실어야 하는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화 방안 관련해서 저는 사실 이 강화 세미나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 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그 설비가 다들 투자가 되어 있고 이제 더 이상 투자할 것이 별로 없는데 다들 이제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고 이렇게 된 지가 벌써 최근 3, 4년은 계속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방향을 완전히 틀지 않으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틀지 않으면 계속 안 좋은 상태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변화의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다행히도 그 정부가 이런 설비화 방안을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를 해주었고 업계분들은 설비를 줄이는 것 아무도 하려고 하지도 않을 테고 또 나서려고도 하지도 않을 테지만 지금은 이제 품목을 좀 고도화하고 좀 선택과 좀 집중을 좀 더 확실히 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좀 지금이 아닌가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은 그냥 단순히 이게 줄이는 것, 그것만으로 해석될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앞으로 어떤 품목을 생산할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 핵심이 바로 이제 구조조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관 세미나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워낙 그 강관 제조와 강관 유통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어려우니까 앞으로 이제 좀 새로운 좀 발자국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 뒤에 있을 발표자분들께서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주실 거니까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하반기 강관 시장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계속 이제 생존과 이제 성장이란 얘기만 해왔었는데, 이제 더 이상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키워드가 된 것이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수요, 장기화에 대비해서 물량 확대보다는 좀 수익성 중심으로, 그리고 어떤 좀 고부가 제품을 어떤 시장에 어떻게 잘 팔아서 수익성을 남겨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발표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